매일 아침 드시는 그 고소한 검은 콩 환자님,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돌멩이를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72대신 한명숙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자연주의자셨습니다.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은 화학물질이라며 독극물 취급을 하시고 오로지 자연에서 나는 천연식품으로만 몸을 고치겠다는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1년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검은 콩을 챙겨두셨습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지읒했는지 모릅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국산 서리태를 구해서 불리고 삶고 갈아서 아침 대용으로 드셨고 반찬으로는 짭조름한 콩자반을 식탁에서 절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질린다고 해도 몸에 좋은 거니까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권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얼마 전 이분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식은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에는 결석, 그러니까 딱딱한 돌이 생겨 있었고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명숙 님은 검사 결과를 듣고 저를 붙잡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남들은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그 좋은 검은 콩을 1년 내내 먹었는데 도대체 왜 내 신장이 망가지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은 콩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검은 콩은 죄가 없습니다. 검은 콩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완벽에 가까운 영양 덩어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막아주고 시스테인은 탈모를 예방하며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여성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초가 되듯이 검은 콩도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명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한명숙 님의 결정적인 실수는 검은 콩 자체가 아니라 검은 콩을 먹을 때 무심코 곁들였던 바로 그 음식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같이 먹었던 우유 한 잔, 반찬으로 집어먹었던 김치 한 조각이 뱃속에서 검은 콩과 만나 엉겨붙고 굳어지면서 서서히 신장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40이 넘어가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줄어들고 신장에서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먹을 만큼 튼튼했으니 아무거나 섞어 먹어도 별 탈이 없었겠지만 중년 이후에는 음식 홍합이 맞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기에 쌓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검은 콩 두유 옆에 우유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갓 지은 콩밥 위에 젓갈이나 장아찌를 올려 드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검은 콩과 최악의 상극인 음식 3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콩의 영향을 200% 살려내서 내 몸의 보약으로 만드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뜨끔하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계속 드시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콩 먹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최악의 음식 궁합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 범인을 지목하겠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침에 바쁜데 검은 콩가루 한 숟가락 듬뿍 퍼서 우유에 타먹는 게 얼마나 간편하고 고소한데요. 그걸 먹지 말라니요.
심지어 카페에 가도 블랙푸드 라떼라고 해서 건강 메뉴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맛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맛 좋다고 드시다가 내 몸속에 돌멩이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우유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칼슘이 풍부하죠. 이 둘이 우리 몸 밖에서 따로 있을 때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정이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우리 몸속에서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서로 엉겨붙어서 녹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덩어리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바로 신장결석, 즉 몸속의 돌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바로 이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뼈 건강 챙긴다고 우유를 드시고 머리카락 나라고 검은 콩을 드셨는데 두 개를 섞어 드시는 바람에 뼈로 가야 할 칼슘은 몸 밖으로 배출되고 콩의 영양분은 흡수도 안 된 채 돌덩이만 만든 겁니다. 특히 40이 넘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장은 젊을 때처럼 강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뚝 떨어지고 소화효소인 펩신도 줄어듭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돌도 씹어 먹을 소화력이 있으니 가끔 섞어 먹어도 위장이 억지로라도 분해를 해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인산 칼슘 덩어리를 분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 라떼를 드시고 나면 유독 배의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부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소고기랑 콩이랑 둘 다 단백질이니까 같이 먹으면 힘이 불끈 솟지 않을까 싶으시죠? 저도 환자분들께 식단 일기를 써오라고 하면 소고기 묵국에 콩밥을 드셨다고 아주 뿌듯해하며 적어오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싸고 귀한 보석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보석을 사자마자 문 앞에서 도둑이 채가서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기서 보석은 소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이고 도둑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많은데 이 녀석은 다른 건 몰라도 그 중에서도 철분과 아연을 기가 막히게 좋아해서 만나자마자 찰싹 달라붙습니다. 소고기에는 햄철이라는 아주 질 좋은 철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빈혈 예방하고 혈액순환도 없는 귀한 성분이죠. 그런데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철분을 꽁꽁 묶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그대로 끌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소고기 사드시고 영양 가는 변기로 다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철분이 부족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챙겨 드시는데 콩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찌꺼기들 때문에 신장은 24시간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 과잉은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기 드실 때 쌈장에 콩밥 그리고 이것까지 곁들여 드시진 않습니까?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이것, 바로 소금에 절인 반찬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장을 터뜨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왜 짠 음식과 검은 콩이 만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한국 사람이 밥 먹는데 김치를 빼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콩밥에 김치 한 점 척 얹어서 먹는 게 우리네 국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짭조름한 장아찌랑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심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검은 콩 100g에 칼륨이 무려 1200mg 넘게 들어있습니다. 보통 바나나가 칼륨 많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보약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니까요. 문제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똑똑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잔뜩 들어오고 검은 콩을 먹어서 칼륨까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과 오물을 동시에 들이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감당을 못하고 꽉 막혀버리겠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나트륨도 내보내야 하고 칼륨도 걸러내야 하는데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칼륨 혈주입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얼해집니다. 그러다 근육에 마비가 오고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 근육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심장이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콩자반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콩을 간장에 졸여서 짭조름하게 만든 콩자반이야말로 최고의 반찬이라고 생각하셨죠. 거기다 밥상에는 항상 젓갈이 올라왔습니다. 검은 콩의 칼륨 폭탄에 간장과 젓갈의 나트륨 폭탄을 매일 끼니마다 터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결과 멀쩡했던 심장이 1년 만에 비명을 지르며 망가졌고 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잘 안 없어지거나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은 콩과 짠 음식을 같이 드시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의 심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치나 된장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드실 때만큼은 저염식으로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콩밥을 드실 때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은 콩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우유, 소고기, 짠 반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보니 너무 절망적이신가요? 우유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김치도 안 되면 도대체 콩을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인 제가 안 되는 것만 알려드리고 끝나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향을 심폐소생술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드시면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내용이 도움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은 콩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답답하셨죠. 이제부터는 마음껏 드셔도 되는 아니 꼭 이렇게 드셔야만 하는 기적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향을 심폐소생술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검은 콩의 영혼의 단짝, 바로 달걀입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100점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2%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달걀에는 이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1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단백질 상호보완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이 재산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도 막고 낙상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떡이나 빵 드시지 마시고 검은 콩밥에 달걀 반숙 하나 얹어서 드셔보세요. 맛도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밥상이 됩니다. 두 번째, 검은 콩을 현미나 잡곡과 함께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검은 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흰쌀은 도전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거의 깎여나가고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은 다릅니다.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꽉 잡아줍니다. 천천히 소화되게 만드는 거죠.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은데 현미까지 합세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췌장이 쉴 틈을 주는 겁니다.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검은 콩과 현미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검은 콩을 식초와 함께 드십시오. 아까 제가 나이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콩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콩 먹으면 배에 가스 차고 방귀 나오는 분들,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때 식초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 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도와줍니다. 마치 뻑뻑한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 자체가 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일주일 정도 담가 두었다가 식사하실 때 반찬처럼 10알 정도씩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큼해서 먹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우고 소화제 역할까지 톡톡히 합니다. 제가 한명숙님께 처방해드린 식단이 바로 이겁니다. 우유 대신 물을 드시게 했고 반찬으로는 짠 젓갈을 다 치우고 초콩과 달걀찜을 드시게 했습니다. 밥은 당연히 흰쌀밥에서 현미 콩밥으로 바꾸셨고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고 투덜대셨습니다. 평생 짜게 드시던 분이니 오죽하셨겠습니다. 하지만 딱 2주가 지나니까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항상 더부룩하던 배가 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 해외 직구해서 드시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나쁜 궁합을 빼고 좋은 궁합을 더하는 것,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잊지 않도록 딱 3가지 핵심만 요약해서 머릿속에 심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명숙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6개월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놀라운 반전 결과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서 식초랑 달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확인이라고 2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콩이라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를 통해 내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음식 공합의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명숙님의 6개월 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딱 반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통통 부어있던 다리는 부기가 싹 빠져서 날씬해지셨고 무엇보다 얼굴색이 맑아지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칼륨 수치는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걱정했던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나는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집에 있는 식초랑 달걀이 명약인 줄 모르고 엄한데 돈만 쓸 뻔했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대단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로 가던 식습관의 방향을 살짝 틀어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첫째,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을 멀리하십시오. 우유와 만나면 몸속에 돌이 생기고 소고기와 만나면 영양소가 도망가며 짠 음식과 만나면 심장이 터질 듯이 괴로워합니다. 이 3가지는 검은 콩과 상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검은 콩의 짝꿍은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입니다. 달걀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고 현미로 혈당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식초로 콩을 부드럽게 녹여서 그 좋은 영양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쏙쏙 흡수시키십시오. 셋째,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몸이 붓는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먹는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혜롭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콩자반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시고 내일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식초콩을 드셔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병원 관리를 반으로 줄이고 팔팔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검은 콩 좋다고 열심히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주치의였습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마음으로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